문제 해결 능력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170페이지 볼 차례고요. 네, 자원 관리라고 정리해 놓은 이 파트입니다. 확인하셨죠? 네. 일단 저희가 큰 틀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 파트는 애초에 좀 다른 영역에서 출제될 것 같은 그런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그냥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 제대로 준비하려면 사실 의사소통, 수리, 자원관리, 조직이해 각 영역의 대표적인 문제들,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 출제될 만한 다른 영역의 문제들도 제대로 학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파트는 제가 자원관리라는 내용을 좀 넣어놨고, 굳이 따지자면 이런 거죠. 문제 해결 능력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애인데, 얘네가 자원관리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관리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원관리 영역은 NCS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문제풀이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그런 애들을 어려워하기 마련이고 어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 자원관리 영역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대체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여기에 조직이해나 정보 능력 이런 게 들어가서 5개 정도 또는 자원관리까지 해서 4개 영역을 이렇게 시험을 본다 했을 때 대체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좀 문제를 풀고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애들이니까 나중에 좀 체크해 보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관리 영역을 풀 시간이 되면 애초에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란 상태에서 이 영역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영역보다 더 문제를 조금 더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선별적으로 문제를 골라서 풀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을 유형 또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유형 또는 그렇지 못한 유형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잘 구분해 가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평상시에 구분을 해야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뭔가 집중력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 시간 같은 것들을 좀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 시험을 볼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릴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잘 넘길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원관리 영역은 여러분들이 10문제 나오면 물론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7개, 8개 맞출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고 애초에 10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시간이 많이 모자란 상태에서 풀게 되고 10문제 다 풀 시간이 없을 거예요. 7문제 정도 푼다 했을 때 5개 맞히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3문제 정도는 그냥 딱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5문제 풀고 5문제 맞춰도 좋죠. 그런 느낌이에요. 당락에는 그 정도 비중으로 영향을 준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어쨌든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 자원관리 영역이 이제 계산할 게 많다.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모든 문제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유형도 있고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된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는 내용은 대체로 계산 과정이 복잡한 거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푸는지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수리 능력 공부할 때는 계산 방법을 배워도 사실상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데는 1달, 2달 이렇게 시간을 쏟아 부어야지 되는 애들이거든요. 꾸준히. 근데 얘네는 그냥 요 순간, 강의 듣는 요 순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쨌든 오늘 강의 듣고 나서 복습을 하면서 요 내용만큼은 어쨌든 당일날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저를 이용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설명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자원 관리라고 하면 뭐 물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뭐 시간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하는 건데 뭐 그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뭐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뭐 시간 관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비용을 또 관리하는 내용,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내용, 뭐 그런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뭐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게 될 때 네트워크 공정표라는 걸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공정표는 이렇게 두 개 정도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요. 뭐 얘는 PERT라고 하고 얘는 CPM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론적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NCS 시험에서 이론적으로도 PERT라는 게 뭔지 이렇게 뭐 정의를 묻거나 아니면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 뭐 1번 PERT, 2번 간트 차트 이런 식으로 묻는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뭐 사실은 얘네를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얘네 둘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공정, 걔네들의 어떤 진행 과정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한 그런 자료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바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밑에 있는 예를 보고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 제품을 디자인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뭐 이제 뭐 광고도 하고 나중에는 뭐 영업 교육도 영업사원들 교육시키고 나중에 뭐 판매를 하는,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기획해서 만들고 나중에 그거를 실제로 생산해서 파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에 뭔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조별 과제 같은 거, 조모임 같은 거 이런 걸 해봤다면 대체로 어떤 발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뭐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뭐 발표를 하기도 하는, 어쨌든 뭔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자, 얘네들이 그런 건데, 자, 이런 표 일단 익숙해져야 됩니다. PERT나 CPM을 활용하는 문제는 이런 그림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표를 많이 줘요, 자료에. 자, 선행활동이라고 나오고 소요기간이라고 나오는 이런 내용이 좀 특징적인 내용이에요. 선행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활동 C, 생산 분석이라는 건 반드시 A를 마치고 나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품 모델 제작 역시 A를 마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A 활동이 반드시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아무렴 제품 디자인이 되어야지 모델을 제작하는 거겠죠. 뭐 그런 내용이고, 여기 두 개 남아 있는 거. 자, 영업 교육은 B랑 E가 둘 다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뭐 영업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가 먼저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브로셔도 뭐 미리 만들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브로셔랑 시장 조사 한 걸 가지고 교육을 하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는 건 둘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한눈에 어떤 그런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하면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CPM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요. 그냥 A를 한 다음에는 선행활동이 A인 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그 다음에 이어진다라는 걸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가 끝나면 G가 이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는 화살표가 두 개가 들어오죠? 두 개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얘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작업, 활동이죠. 여기서는 이런 활동들을 뭔가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의 선후 관계를 뭔가 이렇게 표현한 자료인 거죠. 자, 이런 건데, 얘는 이제 뭐가 기준이냐면 여기에서는 이런 활동이 동그라미에 표시가 돼서 이렇게 기간이 나온다라고 치면 얘네는 이 화살표가 특정 활동을 하는 뭐 기간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노드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B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리고 E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그 다음 작업인 H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가 같은 자료, 얘를 표현한 자료다라는 걸 뭐 보시면 되는데 뭐 둘 다 뭐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는 보통은 얘를 이용을 하는 편인데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퍼트의 요 그림이 자료에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림이. 그때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니까 요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비교해서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런 일련의 작업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자,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뭐 목적이 될 텐데요. 자, 일단 보시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작업을 요 작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이 J라는 작업을 마무리를 하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A는 5주가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C는 2주가 걸리죠. 그러면 C를 마무리했을 때 마무리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이 몇 주죠? 7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더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까지 마무리하는 데는 7주가 걸리고 그럼 얘는 10주겠죠? 자, 얘는 8주. 이해돼요? 이거 두 개 더해서 여기는 12주가 걸릴 거예요. 얘까지 마무리하는데. 자, 여기는 7주고요. 요거는 뭐 1주고. 자, 그럼 얘는요? 여러분들 H라는 작업을 진행하는 데 2주가 걸려요. 요거 마무리하는 데 얼마가 필요하죠? 얘는 B와 E가 둘 다 마무리가 되어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주 만에 끝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요 E, 무려 7주가 필요하죠? 이게 끝날 때까지 어차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화살표 들어오는 이런 경로 중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주를 추가해서 9주가 이제 소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 주 추가되니까 10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는요?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애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걸 마무리하는데 13주가 걸리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이제 이 일련의 작업이 마무리되는데 총 13주가 걸려요. 자, 요때 전체 작업이 13주가 걸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이 뭔가요? 바로 우리 제일 긴 요 라인을 따라온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거쳐서 이제 여기까지 오죠.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일련의 경로를 이 밑에 나와 있지만 임계 경로라고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일련의 공정을 메인 공정이라고도 합니다. 공정에 있는 애들 중에서 메인이란 뜻이에요. 메인 뭐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는 메인 공정을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걸 안 물어보면 낼 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메인 공정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아주 익숙해지면 사실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런 기간 말고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일단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고 근데 그냥 메인 공정 뭐 찾는 뭐 이런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뭐 시간 정도만 물어본다 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도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C 선행활동 A죠? 자, A 5주 걸리고 얘 2주 걸리니까 이 C 마무리하는데 7주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이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더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C죠? C 7주 걸려요. 3이니까 여기 10. D 8주, 4주, 12주. B랑 E 중에는 오래 걸리는 거 기준으로 하면 되죠, 7주. 그러니까 여기에 9주가 걸릴 거고요. H 10주.
제일 오래 걸리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13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3주라는 거를 사실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도 여기서도 그냥 덧셈 뺄셈을 덧셈을 잘 하시면 나오는 건데 메인 공정이 정확하게 뭐인지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풀 수는 없죠. 그래서 메인 공정이 뭐냐라는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그림이 조금 필요하고 그게 아니다. 뭐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그냥 이렇게 작업 시간 정도만 체크하는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도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건데요. 자, 얘네를 그러면 이 전체 작업 시간 외에, 작업 시간을 확인하는 것 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게, 이런 어떤 일련의 작업을 하는데 사람을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더 투입하면 일을 더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공장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뭐 제작을 한다,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뭐 만드는 수량이 있다고 했을 때 기계를 더 많이 돌리면 더 빨리 완성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공사 현장이라고 해도 뭐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다가 쓰면은 더 작업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우리가 특정 작업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하면 그 작업에 인력이나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결국엔 비용이죠. 비용이 들겠죠. 인건비니까. 그런 것들을 더 투자를 해서 작업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작업을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인지 뭔지 몰라도 이거를 무조건 작업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단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어떤 인력을 추가로 어떤 작업에 더 배치를 한다거나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뭔가 어떤 작업을 단축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H라는 작업을 2주 걸리는데 1주만 걸리게 일주일 만에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의미가 없겠죠. 이게 일주일 만에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가 13주가 걸리는 건 얘를 기준으로 13주가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단축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있고 반대로 오히려 얘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투입됐던 인원을 다른 데에 투입을 할 수도 있겠죠. 비용을. 뭔가 그런 일련의 계획을 세울 때 활용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들여서 작업 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면 얘를 만약에 G를 여러분들 3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인 공정에서 1주 단축되면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주가 단축이 되겠죠. 자, 이런 건데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이게 1주만 걸린다고 합시다. 자, 1주, 4주에서 1주로 이렇게 3주가 줄었어요. 자, 전체 작업 시간 어떻게 되나요? 요거 뭐로 바뀌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4주에서 1주로 3주가 줄었지만 얘가 말 그대로 이렇게 3주가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1주로 바뀌게 되면 이 과정이 이제 9주가 걸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 제2 이전의 선행 활동 중에서 이 G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애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럼 얘네를 기준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11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런 것들 좀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련의 작업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풀이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바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하나만 얘기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퍼트나 CPM 이런 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이 뭘까요? 사실 많이 얘기했어요. 전체 작업의 이런 어떤 선행, 후행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뭔가 이런 나중에 뭐 인력을 어디에 더 투입할지, 뭐 재배치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겠죠. 자, 단점은 뭘까요? 단점. 단점이라고 할 게 있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단점. 단점은 뭐냐면
이걸 실질적으로 뭔가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이런 식의 분석이 완벽해야 돼요. 실제로 이게 3주 걸리고 4주 걸리고 2주 걸리고라는 게 거의 완벽하게 예상이 되는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뭐 어떤 작업에 비용을 얼마 투자하면 작업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겠다,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런 분석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때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조모임을 한다 했을 때 이거 2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2주를 꽉 채워서 딱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된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활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35번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볼 건데 우리 연습이니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냥 문제 푼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각자의 방법으로 이 문제의 답을 한번 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표에다가 그냥 아까처럼 숫자 써서 푸는 방법 있죠. 이 방법이랑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퍼트나 CPM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공정표 아까 두 가지를 활용해서 풀 수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로 뭔가 풀겠죠. 실전에서는 풀고 나서 다른 방법, 나머지 방법으로도 그냥 한번 해보란 얘기예요. 연습이니까. 이해되죠? 지금은 각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자, 정답 체크해 보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아무렴 그림을 그리는 건 사실 쓸데없는 과정을 한 번 더 추가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림을 안 그리고 풀 수 있는데 가끔 그려야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뒤에 연습 문제는 있어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한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공청회 개최일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작업을 언제 할 수 있냐 라는 의미죠. 자, 보겠습니다. 직전 활동이 1이니까 얘는 요거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니까 6일 걸린다라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요렇게 3에 나와 있는 거랑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7. 2에 나와 있는 거랑 더하는 거니까 16.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사실 얘는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활동 5가 애초에 활동 2가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5가 끝난 다음이라는 의미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은 2랑 5 중에 더 오래 걸리는 애 기준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죠? 21. 자, 얘는요? 31이겠죠? 자, 얘는 네, 32. 앞에서 잘 알려줘요. 자, 얘는 이렇게 더하면 요거랑 더하는 거니까 8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뭐 얘까지 마무리한다 그러면 요 32 다음에 1이니까 33일 걸려서 총 이게 마무리가 되겠죠. 뭐 이런 건데
공청회 개최 일을 물어보니까 이걸 마무리하는 2일 바로 전까지만 32일이 소요된다는 것까지만 체크하면 되죠. 일단 32일이 소요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또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3월 1일자로 부임하자마자 얘가 일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쵸? 3월 1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뭘 실수하냐면 이제 3월 1일을 포함하냐 안 하냐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3월 1일에서 3월 2일로 넘어가면 이제 일자로는 하루가 지나간 거지만 얘가 업무는 이틀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날짜가 정답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니까 선택지에서는 사실 고민할 건 없었어요. 좀 차이가 많이 나서 4번을 골랐겠죠.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지금 푸셨을 때 4월 3일 아니었나? 4월 1일 아니었나? 약간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이로 실수를 했다면 아마도 이 공청회 개최일 요거 마지막에 추가를 했거나 요거 계산을 제대로 못했거나 그런 부분일 거거든요. 선택지가 다르게 나왔으면 틀렸겠죠? 운 좋게 맞힌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 실수한 부분들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제 입장이 돼서 강의하는 느낌을 잘 기억하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어디에서 실수할 만한지를 지금 이렇게 체크해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체크가 돼야 돼요. 그 정도로 문제를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거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좀 틀려본 사람은 아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거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 좀 이런 거 정확하게 해야겠죠. 자, 그리고 말이 이렇게 나왔지만 한번 나중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봐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3월 1일자 공휴일이죠. 3월 1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냈으면 공휴일이니까 일 안 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쵸? 3월 2일자부터 아마 일을 했을 테고 거기에 요일을 한번 정해봐요. 요일. 아무거나 수요일 이렇게 체크해보란 얘기예요. 아니면 올해 달력 보면서 3월 2일 날짜 달력 그걸 보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 휴일에도 근무한다고 나와 있죠. 휴일에도 근무 절대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 공기업은 안 하겠죠. 특히나. 그러니까 조건이 휴일에는 근무를 안 한다라는 조건이나 공휴일에 일을 안 한다라는 조건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런 문제에서. 그러면 주 5일만 일하고 이틀은 무조건 쉬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거 열흘 걸리는 요 작업은 사실 주간으로 썼으면 2주간 진행되는 거예요. 업무 일자가 5일이니까. 휴가가 끼면은 휴일이 끼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충분히 어렵게 낸다면 그렇게도 낼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일자부터 일한다라고 해놓고 요일 체크해서 공휴일에 주말에 일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며칠 나오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푸는 문제였고 그림을 그리는 건 그냥 한 번에 빠르게 해볼게요. 1 다음에 1 나와 있는 게 두 개죠. 2, 3.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3번이 끝난 다음 4번. 2번이 끝난 다음 5번. 5번이 끝난 다음에 6번이랑 7번이죠. 6, 7. 자, 4번이 끝난 다음에 9고요. 7번이 끝난 다음에 8.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다 끝나서 10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어차피 이 소요 일자 다 써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순서대로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자, 이런 느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잘 푸셨고요. 밑에 CPM으로 제가 방금 그려드렸던 그런 그림도 나와 있고 임계 경로 얘기도 나와 있고 뭐 하니까 그런 내용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간트 차트 볼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면
기획부서나 뭐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뭐 민사팀에서도 할 수도 있겠다. 어떤 뭔가 그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간트 차트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막대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왜 쓰죠? 그냥 막대기의 길이로 누가 더 길고 짧은지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좀 쓰죠. 여기도 뭐 지금은 약간 색 반전을 해서 색깔이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대기 이게 칸이 지금 채워져 있는 거고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자 그런 일련의 작업을 자 얘가 5주 걸리니까 5주에 이 막대기 색깔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끝난 다음에 C는 2주 걸리죠. 여기 6주부터 이렇게 2주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뭐 직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형태의 차트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좀 많이 묻는 빈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거고 여기에서는 그냥 관련된 내용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 간트 차트의 장단점은 뭐죠? 직관적으로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겠어요? 어떤 작업이 선행 작업이고 어떤 작업이 그 다음에 후행 작업인지 그런 뭔가 직접적인 관계 아까는 화살표로 이렇게 뭔가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 게 보이진 않는 자료죠. 자 그런 단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 B 작업은 1주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작업이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다른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얘는 큰 의미가 없는 애죠. 그쵸?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B 잘 봐봐요. B. 자, 여러분들 H 보세요. 이 H가 언제 진행돼요? 요때 진행되죠. 그러면 사실 B는 요때 하는 게 아니라 요 전에 그냥 요 안에서만 언제든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면. 그러면 B는 6주의 기간이 남죠? 이렇게 남는 기간을 여유 시간이라 그래요. 6주의 여유가 있다. 6주 뒤에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의미겠죠? 이런 거 여유 시간이라 그래요. 여유 있다 할 때. 자, 이런 거고.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교재 조금 내려가면. 그 밑에 이제 유휴 시간과 여유 시간 이렇게 써놓은 거 있는데, 자, 보시면, 요거는 사실 뭐, 그림만 보면 돼요. 억지로 만든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서는 지금 8주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쵸? 요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요런 시간. 일을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때 일을 했으면 얘네들 다 1주씩 단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시간, 노는 시간, 이런 걸 유휴 시간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용어를 구분을 해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간트 차트 뭐라고요?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개념을 공부한다는 거. 이해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딱 외우지 않았어도 이런 문구를 보면 시험장에서 선택지에 뭔가 이런 설명이 나오면 아 이거 간트 차트다. 이걸 떠올릴 수 있으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한테. 자, 왜냐하면 모듈형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나한테만 어렵지 않은 게 아니죠. 그죠? 쉬운 와중에 뭔가 길고 짧음을 겨루기 때문에 그 와중에 좀 더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자, 어쨌든 그건데 그런 내용, 유휴 시간과 여유 시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풀 겁니다. 예제 36번이에요. 자, 예제 36번 일단 필요한 정보만 한번 캐치해 볼게요. 자, 유형에 익숙해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내용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생산, 조립, 공정의 과정을 보여주는 생산 공정도와 자, 그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 다음 중 시간당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변화는 제품을 뭔가 이런 공정을 통해서 찍어내고 있는데 나오는 그
빈도 있죠. 얼마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냐, 야,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뭐 효율성만 따지자면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냐, 뭐 그런 문제인데, 자, 보겠습니다. 공정이 이런 4가지 공정이에요. 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그냥 1공정 마무리하고 그 다음 2공정, 3공정, 4공정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여기도 다 요약이 돼 있어요. 자, 뭐 유닛이라는 거 영어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 만드는데 8분 걸린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1시간에 7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설명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체크해 보면은 얘는 8분이고 얘는 60분을 7로 나누는 거니까 8.6분 정도 돼요. 8.6분. 자, 얘는 1시간에 10개니까 하나 만드는데 10분이 걸리겠죠? 여기는요, 9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8.6 10, 9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요. 요 유형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요 유형을 우리가 대비했고 어떤 유형인지 포인트를 캐치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요거를 딱 본 순간 답이 나와요. 그런 건데 일단 다음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해설을 좀 먼저 볼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 8분, 8.6분, 10분, 9분 만에 생산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간트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시험 볼 때 간트 차트로 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해 잘 하시라고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 1공정에서는 8분 단위로 뭔가 하나씩 만들어진다 라는 의미인 거고, 이 뒤에도 계속 뭔가 여러 개를 만들겠죠? 그런 의미인 거고, 이렇게 같은 색깔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같은 제품이에요. 얘가 8분 뒤에 끝나면 여기에서 8.6분 동안 8분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8.6분, 8.6분 이어서 계속 하게 될 거고, 자, 10분짜리도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4공정에서 이렇게 빈칸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아마도 이 뒤에도 원래 이게 10분이 더 기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분짜리가 진행되고 여기는 9분 진행되고 1분 쉬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4공정이 1분씩 노는 시간이 생기죠. 유휴 시간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유휴 시간, 여러분들 유휴 시간 뭐예요?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시간 말하는 거죠. 아무렴 이런 애들을 최소화해야 공정이 효율적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편의점, 이런 얘기 안 들어봤나?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가 일을 하다가 손님이 없고 정리 다 하고 있으면 쉴 수도 있잖아. 근데 앉아서 쉬는 걸 못 보는 거니까 앉지 말라고. 앉아있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향이 앉아서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내 돈 주고 일 시키는데 쉬는 꼴을. 이해는 안 되죠? 어쨌든 뭔가 그런 건데, 쉬는 시간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비효율적인 뭔가 그런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봐요. 왜 이전의 과정에서는 유휴 시간이 안 생겼는데 이때는 생기는 걸까? 뭐냐면 나중에 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되는 선행 작업보다 작업 시간이 이렇게 더 길면 이 작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이 제품이 앞 단계에서 먼저 끝나요.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될 걸 누가 추가로 준다 그러면 나는 끝나자마자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작업을 해야 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일을 빨리 마무리했어. 앞에서 아직 작업이 넘어오지 않으면 좀 쉴 수 있겠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행되는 후행 작업이 작업 시간이 앞에 것보다 이렇게 길면 쉴 틈 없이 이렇게 빽빽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하는 작업이 오히려 더 이렇게 빠르면 얘가 이렇게 1분씩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겠죠. 요런 건데, 제가 자주 하는 예시가 있지만 여러분들 설거지를 두 사람이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물 한 번 안 묻혀봤어요 할 수도 있지만 설거지를 가끔 뭐 부모님 도와서 다른 사람 도와서 둘이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걸 하지 않잖아요. 한 명이 뭐 세제로 이렇게 막 하고 한 명은 뭐 이렇게 물로 헹구고 그런 작업을 할 때 저는 저랑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그런 작업을 할 때 저는 대체로 물로 헹구는 것만 해요. 왜 그럴까? 바꿔서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무래도 일을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바꿔서 하면은 내가 더 느리니까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다음 걸 기다리겠죠. 답답한 거지. 못 참으니까 바꿔서 일을 더 느리게 하는 제가 그 나중에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그런 비유예요. 자,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 일련의 작업들에서 걸리는 시간을 체크했을 때 여기에서 유효 시간이 생긴다라는 게 그냥 보인다고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9분짜리를 8분 만에 마무리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냥 쉬는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뿐이죠. 10분에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이해돼요? 결국엔 10분에 하나씩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노는 시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마치는 데에는 이 4번 작업을 빠르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얘를 없애려면 얘를 줄이면 오히려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총량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를 뭐 9.5분으로만 바꿔도 9.5분으로만 바꿔도 여기에서 30분씩밖에 쉬질 않으니까 30분이라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런 거라서 얘를 이제 단축을 하는 거고 그냥 생각만 해봅시다. 얘를 30초 단축시키면 그만큼 30초씩 빨라질 거예요. 최대 어디까지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효율이,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전체 작업 시간이 줄죠. 자, 언제까지가 가능하죠? 이때까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또 8.6분이면 이게 딱딱 들어맞아서 계속 이어지는데 만약에 아니다. 9분이네 결국엔. 9분.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얘가 10분이 9분이 되는 요 사이에서는 그 줄어든 만큼 요 작업 그 단계가 줄어들 거예요. 같이.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 뭐 8.6분이라고 하면은 얘보다 얘가 좀 더 짧아졌잖아요. 쉴 틈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엔 9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고 만약에 얘가 8.6분이 아니라 뭐 8.5분이 됐다. 그래도 똑같죠? 여기에서 똑같이 0.1분씩 유의시간이 생기겠죠? 그냥 그런 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뭔가 조금씩 숫자 바꿔가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 실전에서는 숫자가 다양하게 나올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보시면 선택지에서 자, 공정 3회 시간당 제품 생산량을 조금 더 늘린다. 공정 3회 이 작업 시간을 빨리 한다라는 내용인 선택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문제 먼저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제 37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A, B, C, D, E 이런 5개의 제품을 순차적으로 만드는 상황인데요. 이것들을 만드는 과정이 1공정을 한번 거치고 2공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런 상황이고 각각의 공정에서 시간이 몇 분이 걸리는지가 다 나와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만약에 A, B, C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A, B, C 이렇게 순으로 작업을 한다 그러면 1공정 자, A가 5분 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분 동안 B를 할 거고 요거 7분 걸리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공정에서는 요거 5분 끝난 다음에 여기에서 4분 동안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B도 이렇게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7분 동안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 5분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A, B, C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제가 이것도 뭐 간략하게 뭐 간트 차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A, B, C 순으로 작업을 했는데 자, 이 작업의 전체 작업 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1공정은 A, B, C 순으로 하든 C, B, A 순으로 하든 어떤 순서로 하든 그냥 얘네가 순서만 바꿀 뿐이지 똑같이 진행되죠? 쉴 틈 없이. 그러니까 1공정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2공정이 언제 끝나냐라는 건데 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A, B, C가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이 4분짜리가 뒤에 들어가고 7분짜리가 앞에 들어갈 뿐인 거지 4분이 3분이 되고 7분이 6분이 되는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막대기의 길이는 순서가 바뀔지어도 이 길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련의 작업 순서를 우리가 바꿨을 때 일련의 작업 순서를 바꿨을 때 뭔가 전체 작업 시간을 뭔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꿔서 줄인다 라고 하면 어디를 줄일 수 있는 거겠어요? 여기겠죠. 요건 뭐예요? 첫 작업의 1공정이에요. 이게 아무렴 짧아야 두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이 빨리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작업 시간을 조금 더 뭔가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를 줄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 그러면 볼게요. 요 앞에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렴 1공정이 짧은 애가 앞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얘는요? 이런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2공정이 작업 시간이 길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어떤 F라는 작업은 1공정은 1분밖에 안 걸리고 2공정은 100분 걸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F를 제일 먼저 하면 1분밖에 안 걸리고 두 번째는 이게 100분이나 걸리면 요거 한참 하는 동안 앞에서 뭔가 다른 게 다 이렇게 끝나가지고 그냥 이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2공정 작업 시간이 이렇게 긴 애들이 뭔가 앞에 배치가 돼 있으면 그런 애를 이렇게 한참 동안 하는 동안 다음에 할 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무렴 작업을 배치할 때 나중에 하는 작업 시간이 긴 애를 뭔가 앞쪽에 배치를 해야겠죠. 뭔가 이런 맥락을 기억을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건데 자, 여기에도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거까지만 빠르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존슨의 규칙, 뭐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되게 흔한 이름이죠. 존슨이라는 건. 자, 누구의 규칙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자, 얘는 뭐냐면 두 곳의 작업장에서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이 딱 그 두 개의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작업장이 3개일 때는요. 적용 못 하겠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제한적인데 시험에는 대체로 두 개의 작업장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그때 어떤 뭔가 원리에 의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작업을 앞에다 어떤 작업을 뒤에다 배치를 한다라는 그런 걸 알려주는 규칙이거든요. 뭐 경영학에서 배운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요. 어쨌든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은 이 유형은 제가 그동안 뭐 모의고사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치러봤을 때 정말 별거 아닌 문제거든요. 얘는 써있는 내용도 별로 없죠. 되게 직관적인 문제인데 막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되게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한참 설명드린 그 내용을 한 번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풀면서 또 시간을 많이 버리는 정답률이 낮게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정답률이 뭐 한 22%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찍어도 20%인데 그죠? 거의 그 정도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유형은 어떻게 푼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 유형 이 자체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냐, 무조건 나오냐, 빈출 유형이냐 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나올 수 있는 애예요. 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뭐 시간을 우리가 뭐 20분, 30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런 걸 공부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간단하게 풀만한 좀 그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한 다음에 시험 보기 전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자료 해석 문제는 우리가 개념 공부하고 문제를 계속 풀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얘네는 마치 그냥 아냐 모르냐의 케이스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푼다라는 걸 지금 뭔가 이 순간 이해만 하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한번 보세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늘 공부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시험 전날만 보면 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애입니다. 자,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했고 존슨의 법칙 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위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존슨의 법칙에서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하냐. 자, 일단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라면 이 문제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기왕이면 이공정이 긴 애들을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얘밖에 없어요. 1공정보다 2공정이 더 긴 애는 얘밖에 없죠. 자, 얘는 아무렴 좀 앞쪽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뒤쪽이에요.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 나와 있는 존슨의 법칙은 이 뜻이에요. 뭐냐면 여기다가 표시해도 돼요. 1공정은 오른쪽, 2공정은 왼쪽. 자,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10개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어디 있어요? 잘못 체크했다.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로. 반대로. 미안해요. 자, 요렇게. 맞아요. 이렇게. 자, 반대로. 자,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뭐죠? 얘죠. 오른쪽으로 보내란 뜻이에요. A를 오른쪽 끝으로 보내요. A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정답은 나왔죠? 정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 작은 거 어디 있어요? A를 제외하고 이제 여기 있죠? 오른쪽으로 보내래요. 자, A를 먼저 보냈으니까 그 앞인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앞으로 민다, 뒤로 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은요? 얘죠? 2가 가장 앞입니다. 그 다음은요? 얘네요. B가 세 번째고요. D가 두 번째겠죠. 요 순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데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숫자 제일 작은 거를 찾았을 때 얘가 2공정에 해당하는 애면은 뒤로 보내고 1공정에 해당하는 애면 앞으로 보낸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얘는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강의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할게요.